오행상 육친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오행상 육친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관상 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기 느낌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자, 그러면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아주 순환 상승이 잘 된다면 윤택한 피부가 될 것이고,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그죠? 금극목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극과 극의 관계는 하나는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깨어지게 됐다. 혹시 레슬링 선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레슬링 선수. 예, 귀. 레슬링 선수들은 보면은요, 꼭 귀 하나가 짜부라져요. 막 그걸 막 그레꼬로망형인가 막 그거 하다 보면 귀가 하나가 꼭 망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뭐 레슬링 한 거 본 적이 없어도 귀 보면, 학생 귀 보면은 레슬링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레슬링 하는 거구나를 알면 귀가 하나가 일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명에 지장이 옵니다. 그 레슬링 선수들 오래 사는 사람 드뭅니다. 그리고 육친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 레슬링이 국가 그 종목으로, 대표 종목으로 한동안은 이 국가대표 종목에서 빠졌었어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 됐다. 저 종목은 사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왜냐? 멀쩡한 귀가 그냥 일그러지니까. 그죠?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내 개인적으로. 그 감독님들이 막 뭡니까 탄원서를 올리고 해가지고 국가대표 종목으로 살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래 또 운동한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싶어서 그냥 저도 포기했는데 어쨌든 이 모습이 일그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펜싱 선수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펜싱이나 태권도 한 사람들은 보면요. 몸이 굉장히 이렇게 반듯하게 쭉 뻗었죠. 펜싱 선수들은요. 몸이 상당히 아름답게 형성됩니다. 그 균형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체육회장 이런 사람들 누가 해요? 펜싱 선수가 하는 겁니다. 금메달 딴 사람도 물론 하겠죠. 네. 그럼 펜싱 선수 하다가 금메달 땄으면은 체육회장 하겠죠. 무슨 감투를 쓴다 이러면은요. 예. 몸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감투를 쓰고 있습니다. 꼭 감투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 거기에는, 그 감투에는 뭐가 들어있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오성.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명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행은 다 아시죠? 그래서 얼굴에 있어서의 양귀는 금과 목이다. 그리고 이마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이마를 짚어주죠. 열이 나나 안 나나. 이마는 화성입니다. 항상 이마는 맑고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 화성. 자, 코는 토성이다라는 거죠. 토성이라는 것은 흙 속에서 모든 어떤 재물이 흙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토가 재물의 바탕입니다. 토가 재물의 바탕입니다. 입은 항상 침이 거득해야 되죠. 그래서 입은 수성입니다. 항상 입은 침이 거득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이제는 막 침이 마르더라고요. 뭐냐? 이제 이게 노쇠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침이 마른다라는 것은 노쇠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제 주름이 진다라는 것도 이제 수기가 말라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기가 말라져 간다라는 것은 노쇠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 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40이 됐는데 이 사람 나이가 40인데 20대로 보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나이는 45세인데 얼굴은 25으로 보여. 몸이. 그러면 여러분들 관상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요? 나이에 맞게 그 나이가 보여야 됩니다. 나이가 보이면서 원숭미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보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쪼글쪼글 늙어라 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나이가 보이면서도 원숭미가 있어야 돼요. 즉 뭐냐? 자,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그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나이가 45인데 25으로 보여. 그 사람은 결혼 안 하고 45세까지 살았는 확률이 90%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이라서 저 사람 결혼했어 안 했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대에 맞는 모습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에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지 뭐 귀신시여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늙어가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늙어가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노심초사하면서 늙어가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뭐 잘한다고 해도 또 노심초사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월에 그 사람의 이 모습이 이 뭡니까? 아주 보기 좋은 화평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수가 있고 막 삶에 찌들어서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늙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늙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항상 이 상법에는 나이가 보여야 되면서도 예, 덕성스럽게 그리고 온화하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참 저도 막 애들 키우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소리 지르는 게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 참 수양하면서 살아야지 정말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가 있지. 그렇게 수양 안 하면서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살다 보면 이게 어때요? 그냥 거친 모습. 예. 거친 모습 그대로 살게 되고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수양적 측면에서도 이 관임법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5성 했습니다. 5성. 자, 이 5성의 가장 그 기준에서 대칭은 했죠. 그리고 상정, 중정, 하정. 상정, 중정, 하정이다. 이렇게. 자, 상정은 초년이요. 중정은 중년이요. 뭐 하정은 말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자식도 어렸을 적에는 이마의 자식입니다. 어렸을 적이니까, 초년이니까. 자, 결혼해가지고 30에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이마의 나이의 아이죠. 그 아이가 자라고 나도 늙죠. 50이면은 중년의 나이의 아이죠. 그죠? 자, 60, 70이 되면은 이제 말년의 나이의 아이죠. 아이도 이 얼굴 전체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대로 배우자의 얼굴이요, 자식의 얼굴이요, 부모의 얼굴이요. 그게 또 누구의 얼굴? 내 얼굴, 내 거. 그게 내 거가 아니다. 내 거는 누구 거다? 내 거는 배우자 거요, 자식 거요, 부모님 거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기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큰 오산입니다. 자기 몸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씻기 싫어도 씻어야 되고 닦기 싫어도 닦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은 항상 씻고 닦고 가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능 때 엄마들이 막
절에 가고 교회 가가지고 애들은 시험 치러 학교 들어가고 나면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물론 기도를 하려면 씻고 닦고 단정하게 딱 앉아서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상법에 있어서는 딱 깨끗하게 단정하게 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항상 자기 모습을 아주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남편 일 잘 되게 하는 거고 또 자식을 출세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 모습 하나 잘 가꿈으로 해서 바로 남편을 잘 되게 하는 거고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거다. 또 부모님도 위하는 거다. 왜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또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하는 거죠. 예. 그죠? 그 자기 몸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자기 거라서 관리한다라기보다도 내 육친을 위해서, 그죠? 내 육친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정, 중정, 하정. 상정, 중정, 하정. 상정, 중정, 하정은 딱 간격이 고르게, 간격이 일정한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상정이 긴 사람이 있고 중정이 긴 사람이 있고 하정이 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중정이 긴 것을 상급에다 둡니다. 중정이 긴 것은. 왜냐? 상정은 초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덕에 살고 있는 거지. 그게 부모가 잘 살면 나도 저절로 잘 사는 사람인 거야. 아이 때는. 그러나 이제 중정으로 하면은 중년이 자기 의지가 생겨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 의지, 자기 소신, 자기 주장. 그래서 이 중정은 언제부터 길어지는가? 사춘기부터 길어집니다. 아이가 그냥 태어날 때는 동글동글하게 태어나죠. 태어났다가 사춘기쯤 되면 이제 중정이 길어지면서 코가 길어지면서 고집이 세지면서 어때요? 사춘기로 들어가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겁니다. 이게 중정이 길어지는 거죠. 중정이 길어지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 가고 하면은 이게 이제 딱 이렇게 그 모양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 그 응결되면서 하정이 또 길어져요. 그러니까 하정이 길어져야지 또 수명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얼굴이 어떻게 돼요? 쭉 직사각형식으로 길어지는 거죠, 세로가. 그래서 항상 이 1이죠, 1. 1대 1.8.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1대 1.8. 1대 2.8로 이렇게 길어지면서 수명도 길어지고 자기 소신도 생겨나고 주체성도 발달되고 자립심도 생기고 그렇게 이제 발달되면서 얼굴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항상 나이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죠. 네, 변화가 오는 겁니다. 생리적으로요. 생리적으로. 그럼 중정은 코끝부터 여기까지. 중정은 눈썹 밑에서부터 코끝까지죠. 눈썹 밑에서부터 코끝까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마가 자꾸 벗겨지죠. 이마가 벗겨지다 보면 이마가 이렇게 막 넓어져요. 그럴 때는 눈썹 위에다가 상정을 둬요. 그거는 이제 늙어서 이야기고, 늙어서 이야기고, 젊었을 때는 그냥 눈썹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상정, 중정, 하정, 삼정과 대칭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얼굴에 있었어요. 오성,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그죠? 이런 상생, 상극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잘생긴 모양은 어떻게 써요? 상생이 잘 되는 예, 모양이 잘생긴 거겠죠. 예, 잘생긴 겁니다. 대칭이 양쪽이 딱 예, 반듯하게 잘 형성되어 있다면 그죠? 예.